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 조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인데요. 이제 5월이 목전입니다만은 낮밤 기온 차가 좀 심합니다. 낮에는 제가 이걸 벗으면 이제 반팔인데 오전에 좀 일찍 일거리가 좀 있어서 난시를 좀 나와 있는 바람에 좀 썰렁하더라고요. 깝대기를 하나 덮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5월의 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처 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를 전하신 사담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마저 제가 못다 드린 말씀을 좀 드릴 겸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신하들이 본격적으로 표토를 뚫고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비배 관리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고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5월 달에 이제 신하들이 표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화면이 너무 크게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이 정도 사실 잘하면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뿌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잎이 나오면서 뿌리도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자가 흡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촉을 통해서 공급받던 영양소를 자기 스스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료를 좀 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아이들 자랄 때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키가 저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서장훈 씨처럼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배를 좀 더 잘 해주셔야 좋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무기질 비료들 함량을 보면 이 동양난이나 이제 동양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출란도 난에 주는 비료들은 거의가 2000대 1 정도의 희석률을 이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과비는 안 되고요. 2000대 1 정도로 해서 다만 주는 횟수를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매월 1일날 정기적으로 이제 관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름 간격으로 2번 정도 해주시고, 중간에 일주일 2번 정도는 이제 미량 요소를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 정도 해주시면 아마 과비의 걱정 없이 또 영양소의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량 요소도 그렇고 무기질 비료도 그렇고 한 가지만 계속 주기보다는 미량 요소나 어쨌든 무기질 비료나 그 함량의 비율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한 2-3가지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더 서로 상충되는 또는 부족분이 포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쇄 작용을 해서 더 균형 있게 난초가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 일찍 난시를 나왔는데요. 제가 좀 일거리가 있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난초의 화장토가 이렇게 파랗게 이끼들이 껴 있습니다. 혹자들은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끼가 끼면 원래 천연 이끼의 밑에는 천연 항균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병이 없다. 그래서 난초가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그 천연 산태, 산 이끼가 끼는 그 산태 밑에는 원래 세균이 살질 못합니다. 이끼가 굉장히 그 항균 작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이끼가 갑자기 여름엔 잘 안 끼죠. 여름엔 잘 안 끼지만 이제 겨울철에서 이제 봄철로 변화하는 온도가 이제 그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하게 변하는 봄철에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천에서 이제 파랗게 이제 그 녹조 현상이라고 하죠. 파랗게 이제 그 이끼가 끼는 상태를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영양화 현상. 그렇다면 그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물이 고여 있는,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곳에 이제 그 비료 성분, 인산염이 주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산염. 그것이 이제 고이게 되면 그 파란색의 그 식물 그 광합성을 미처 완벽히 끝내지 못한 식물성 세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식을 하게 된다고 하죠. 식물성 세균. 그래서 이제 그 식물성 세균이 갑자기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세균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산소를 자꾸 산소를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번식하기 위해서 물속에 용존 산소, 그러니까 녹아있는 산소량이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호흡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현상이 우리 이 난실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춥다가 따뜻하게 봄철에 하우스는 갇혀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는 성분 중에 질소인산칼륨,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 인산염이 이제 제가 주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물성 세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 인산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습기가 꿉꿉한 봄철에 아주 급속하게 이 식물성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녹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유의 이끼가 갑자기 증식을 해서 번식을 막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아까 용존 산소를 전부 흡수해 버린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 분유에 이렇게 파랗게 수태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분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산소를 자꾸 빨아먹게 되죠. 분 위에서. 당연히 분 아래쪽에 있는 뿌리는 먹을 게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붕어하고 똑같습니다. 하천에 녹조가 현상이 발생을 하면 물고기가 산소를 흡수를 하지 못해서 죽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지니까 물고기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막 위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많이 먹고 밑에서 들어온 것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위에 이끼가 파랗게 가가지고 싹 덮고서 지들이 다 내려갈 공기를 다 빨아먹으니까 이제 뿌리는 당연히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자기가 산소는 충분히 먹고 일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서 그것이 배출이 잘 화분 밖으로 통기가 돼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산소량이 부족하고 뱉는 양도 부족하고 하게 되면은 이 분내에도 당연히 일산화탄소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뿌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못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에 의해서 검은 탄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뿌리 끝이 타든 뿌리 면이 타든 여튼간에 이 분내의 정상적인 산소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분내의 일산화탄소의 최적으로 인해서 뿌리가 검게 변하는 탄화 현상이 올 수가 있다. 최악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하면 이제 난초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잎끝도 이제 거무스름하게 노랗게 황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적기에 적절하게 이 수태를 걷어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또 나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끼가 계속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분 위에서 이 난 잎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끼가 잘 막 퍼지지 않습니까? 동물식물처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을 털어도 여기도 지금 남아 있네요. 여기 좀 약간 푸르딩딩한 게 남아 있죠. 이렇게 이제 난초를 타고 이제 이끼가 증식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화장토를 새로 갈아주어도 요 이끼가 붙었던 요 부분은 파랗게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됩니다. 당연히 작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끼에 이제 이거 뿌리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온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 금방 또 거기서 번식이 됩니다. 잘 자랍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화장토 관리는 너무 늦지 않게 적기에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이제 기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난초 물만 줘도 잘 크던데 뭘 신경을 쓰냐.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채널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꾸 얘기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쟤는 뭐 쓸데없는 거 자꾸 하라 그러고 말이야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거 오시면 안 됩니다. 괜히 제가 욕먹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설마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너무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막 뾰루지 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간신히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랑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털어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난 가을에 늦가을에 제가 이 친구를 내가 너무 아끼는 친구에서 지금 올해 꽃을 달아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화장통알이든 뭐든 1번입니다. 우리 이제 군대용으로 1빠따.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신화 하나, 뭐 뿌리 하나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전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관심사고요. 올해 이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이제 이 친구가 주인공이 뭐냐면 동그란 화양에 금은 빛이 나는 홍화, 적화, 동그란 화양에. 이 친구도 이제 과비로 정말 고생하다가 한 5, 6년 겨우 이제 그 비료장애에서 벗어나서 이제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는 친구인데요. 지금 신화가 이렇게 약간 밑달리긴 했지만 그런대로 이제 발부가 여물면 그렇게 크게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건강하게 잘 붙었네요. 올해도 이제 발부도 지난해 발부도 잘 여물어서 올해 작년에 이제 2촉을 받았거든요. 신화를 지금 2촉을 받았는데 올해 이제 이 촉은 신화가 안 붙었네요. 다행히 하나만 붙어서 건강에 붙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이 친구가 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저 아래 지하실에 달렸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쩐담. 저 밑에 지하실에 있는데 이거 지금 아이고 이거는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따가 분을 털어보고 외과 수술을 실시를 해서 이 지하실에 있는 친구를 정리할지 아니면 놔둘지 이따 판단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약간 높아심에 드린 말씀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조금쯤은 그래도 남겨서 좋은 난 작품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합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을 정말 아껴주시고 애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계절의 여왕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행복한 하루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